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정기간에 새로운 강의를 신청하면 어쩔 수 없이 첫 수업을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강 정정기간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하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의 결석이 출석 점수에 반영된다면 어떨까요? 박정민 기자입니다. 개강 전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합니다. 한 학기의 시간표를 미리 계획해 준비합니다. 개강 후 9월 4일부터 6일은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입니다. 신청했던 수업이 잘못 신청한 수업이거나 수업을 듣는데 자신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강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 정정 시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수강 정정으로 인해 첫 수업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출석이 결석으로 처리되는데 학생들은 이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석이 중요한 수업일 경우 결석이 한 번에 3점이나 감점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직접 교무학생처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정정 때 10%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이 90인데 이 10%의 학생들을 위해서 1주차를 만약에 전체의 모든 교과목을 1주차는 인정하지 마라 출결을 이렇게 하면 90% 아이들이 저희한테 횃불 들고 등장해요. 수업이 어떻게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 걸 들어야 된다 싶으면 학생은 출결에 대해서 첫 주차는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정정을 해라. 그게 이제 교무팀 지침이에요. 따라서 수강 정정 기간 중 강의를 변경할 경우 출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DUBS 뉴스 박정민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엔 남산학사에 대한 기숙사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열악한 시설 상태와 위생 상태가 학생들의 주된 불만거리였는데요.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남산학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김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남산학사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총학생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온수 배관 공사의 지연과 공사 이후에 수도에서 녹물과 이물질이 나오는 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숙사 입퇴사 시 청소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호실이 있다는 논란과 민원에 대한 소통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여 총학생회는 남산학사 행정팀과 면담을 진행하며 행정팀으로부터 온수 배관 공사 지연과 청소 미흡 불만에 대한 사과와 개선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더하여 총학생회는 남산학사에 대한 민원을 빠르게 전달받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민원 접수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희 부총학생회장이 직접 다 관리해서 그리고 남산학사 담당자분과 협의 후에 민원에 대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밀려있던 민원이 한 번에 폭주하듯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그 창구가 개설되면서 이제 저희들 의견을 좀 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좋고. 총학생회가 개설한 자체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앞으로 남산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학생들의 편의 향상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DUBS 뉴스 김희정입니다. 약학대학 학제 개편안에 일부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학제 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 인원은 15명이며 정원 감축 대상 학과는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사회학 전공 등 11개 학과입니다. 학교 측은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학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하위 학과를 대상으로 정원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편 과정에서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에게 정원 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조정이라며 학교 본부가 학생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불교대학 행사인 동국 연꽃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불교대학 학생회와 각종 소모임은 불교 문화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헬스파스! 연꽃제 화이팅! 또한 각종 게임과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축제로 꾸려졌습니다. 네, 밀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BMC 수강 제한 문제에 대해서 강민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MC, 그러니까 바이오메디 캠퍼스 구성원들이 교양교 과목을 수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요? 네, 바이오메디 캠퍼스 학생들은 공통교양 강의를 고양 캠퍼스에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양의 경우도 BMC에서 열리지 않는 수업에 한해서만 서울 캠퍼스에서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BMC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서울 캠퍼스 학생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BMC에 개설되는 교양 강의 수도 작아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매우 좁다고 합니다. 네,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 BMC에서 수강하는 것은 가능하고 BMC 학생들이 서울 캠퍼스에서 수강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BMC 교학팀은 BMC 학생들이 서울 캠퍼스 강의를 듣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 캠퍼스에서의 수강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BMC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은 거의 폐강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BMC와 서울 캠퍼스에서 동시에 개설되는 강좌는 서울 캠퍼스 수강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일부 경우에서는 완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복수 전공자나 막학기 수강생인 경우에는 별도로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 캠퍼스에서의 수강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수강 제한을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하나요? 네, BMC 교학팀은 관련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수강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개선안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교양 강의 수강뿐만 아니라 BMC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 왔는데요. 요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 완화 정책도 올해부터 적용된 것이고요. 2학기 개강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각종 편의시설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주요 불만이었던 교내 식당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체력 단련실도 개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측은 BMC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밀착 인터뷰의 강민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